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재벌 회장님들과 동시에 스캔들을 일으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재계의 권력이 가장 셌던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박정희 대통령도 품었던 최고의 판무파탈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미스테리한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 오늘 살펴볼 인물, 바로 박정희 정권 요정살인 사건의 피해자 정인숙입니다. 정인숙은 1945년 대구에서 정도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정도환은 자수성가형 인물로 행정공무원으로 미군정 시대에 현재 부시장직인 부부윤직까지 지냈고 이후 대구일보의 명예회장을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육촌 형제인 제종숙부 정도찬도 자유당 정권에서 대구시 부시장직까지 올라갔죠. 한마디로 대구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만 넷을 둔 정도환의 부인은 딸을 간절히 원했는데 마침내 태어난 막내딸이 그녀였죠. 몸종도 두고 개인교사도 둘 만큼 유복하게 자란 정인숙은 중학생 때까지 성격이 매우 밝고 부침성이 좋아 친구도 많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특히 영어 실력이 매우 유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 그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녀의 제종숙부는 대구 부시장직에서 물러났고 그녀의 아버지도 실직하게 됩니다.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그녀의 성격도 점차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에 지원했으나 낙방하였고 같은 해에 서울물리실과 초급대학 영어교육학과에 입학했으나 학교에 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중퇴했습니다. 한편 뛰어난 미모를 가졌던 그녀는 미스코리에 나가려고 했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죠. 그리고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 투자자나 작가 등과 만남을 가졌으나 한 작가와 연애하던 중 아이를 임신하자 낙태하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 20살에 서울의 고급 요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정업에 종사한 지 5년, 25살이 된 그녀는 1970년 3월 마포구 합정동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한 총격에 암살됩니다. 박정희 정부 때였죠. 당시 그녀의 차에는 오빠 정종욱이 운전석에 타고 있었는데 그는 넓적다리로 관통당했으나 다행히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그녀의 수첩에는 그녀가 만남을 가졌던 남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재벌 회장님 몇 명과 박종조 대통령 경호실장, 이후락 주일대사,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 정일권 국무총리 등 고위 정치인은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까지도 적혀 있었죠. 27명뿐 아니라 그녀는 영어회화도 잘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주한 외교관들과도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정재계 요인들 사이에서 밤의 요화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죠. 도대체 얼마나 외모가 뛰어났길래 대단한 남자들과 연문서를 뿌리고 다닌 것인지 궁금한데요.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회고록에 그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녀는 몸매가 36, 24, 36의 매우 풍만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녀에게는 죽기 전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녀가 만남을 가진 정재계 최고위층 남성 중 한 명의 아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빠른 속도로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범인으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그녀의 오빠 정종욱을 지명했죠. 당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오빠 정종욱이 여동생을 죽인 이유는 이러합니다. 정종욱은 여동생의 운전사로 종사했는데 여동생의 남자 교제가 심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포함한 문 남자들과 매일같이 호텔을 드나들었다. 워커힐 호텔, 뉴코리아 호텔, 타워 호텔, 사보이 호텔, 엠베서더 호텔의 룸을 전전 출입하며 정종욱이 운전 중인 차 내에서까지 외국인들과 행하는 추잡한 장면을 목격하고 누차 간곡한 충고를 하였다. 그러나 도리어 여동생이 니까짓 게 월급이나 받아먹고 운전이나 하지 남의 사생활은 왜 간섭하느냐 고 욕설을 하며 날이 갈수록 그런 행실이 더해지자 가문의 명예를 위해 여동생을 살해하고 강도당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수사 결과에는 풀리지 않은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정인숙을 죽였다는 범인 정종욱도 당시 다리에 총을 맞았었고 그녀의 총상은 창밖에서 쏘아야만 나올 수 있는 각도였죠. 그녀가 죽고 나서 30년이 지난 2000년
20년의 실형을 산 그녀의 오빠 정종욱은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여동생을 죽였다고 한 것은 협박에 의한 것이었으며 사실은 정부기관에서 나왔다는 사람이 총을 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건 직후 정종욱이 정인숙과 만났던 남자 중 한 명인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정일권 국무총리가 정인숙을 죽인 유력한 후보로 지목받기도 했습니다. 처음 정인숙의 살인사건이 난 직후 정일권 국무총리는 본인은 정인숙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당사자라며 발뺌했지만 정작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 본인과 정인숙과의 관계를 실토하면서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한 김종필의 증언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인숙이 낳았던 아들은 미국에서 자라서 성인이 된 후 대한민국에 와 정일권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아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을 길러준 외할머니가 네 아버지는 정일권이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의 얼굴이 정일권과 많이 닮았다고도 하죠. 그러나 친자 확인 소송 도중에 정일권이 사망하면서 소송은 유야무야되고 아들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권력과 사내들과 동시에 만남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녀가 낳은 아들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지, 그녀를 죽인 범인은 누구고 그 범인은 왜 그녀를 죽인 것인지, 희대의 스캔들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으나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인물. 지금까지 1970년대 요정살인 사건의 피해자 정인숙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